방금 소개받은 범호출판포럼 회장 박원경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범호출판문화재단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출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범호출판사 윤영두 회장님의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외국을 다니면서 많은 세미나도 했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이번에는 지역 출판 발전을 위해서 첫 번째 행사로 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기사 신중현 회장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 다 모여서 대구 출판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씩 다 해주는 걸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발표자 김상진 선생님, 김영락 선생님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가 있지만 프로에 계신 분이 기꺼이 대구 출판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발제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되도록 압축할 수 있으면 압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 마칠까요? 지금 아, 54분이니까 20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시 15분 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김용락 시인입니다. 우선 저는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범호출판 포럼 회원 여러분들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서 우리 박원경 회장님의 고향인 묘골 박씨들 집성촌인 육신사를 들렸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명소고 아름다운 곳이고 또 대구 사람들의 지조의 어떤 이 표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매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를 거쳐 오셨고 또 오늘 이 대구 저녁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그리고 내일은 대구 출판 문화의 역사와 전통인 부인사를 비롯해서 옥골 등등 쭉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법무사가 또 출판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회사고 하니까 이 세미나도 출판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또 길게 하셨고 해서 저는 문학은 그냥 곁다리로 짧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몽구 형이 여기에 저 연락도 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도 시인입니다. 시인이고 우리 박몽구 선생이 5월시 문학동인으로 날릴 때 저희들이 그걸 보고 공부도 하고 배운 후배이자 또 학생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오늘 오게 됐고 또 마침 우리 박원경 원장님께서도 또 대구 분이시고 금이 한잔 하셨습니다. 요건에서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라는 곳에 대해서 제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앞에 보면 대구의 현황이라는 걸 쭉 해놨는데요. 이건 다 자료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인구가 230만 명이에요. 해마다 몇만 명씩 줄어서 230만 명으로 많이 줄고 있고 행정구역이 7개 구, 중구, 남구 이런 식 있잖아요. 어느 도시에 있든지
7개 구와 달성군을 포함한 8개 부군이고 동네는 130개랍니다. 대구는 특히 굉장히 데프리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더워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매우 추운 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는요, 1인당 GRDP 그 지역 총생산이 2,300만 원이에요. 이게 30년 동안 한국에서 각 도시의 꼴찌예요. 30년 꼴찌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꼴찌가 광주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인당 개인 소득이 2천만 원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식 1인당 개인 소득이 한 4만 2천 불쯤 되잖아요. 4만 2천 불을 딱 우리가 화주를 딱 해보면 얼마쯤 나옵니까? 5천만 원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대구는 2천만 원인데 대구는 또 인구 비례 아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외제차 또 이 배기량 큰 차 아파트 면적 큰 게 가장 많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대구가 빈부차가 엄청나게 이렇게 있는 도시죠. 근데 1인당 GNP도 꼴찌니까 2천만 원이고 또 GRDP도 2,300만 원이니까 아주 밖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되고 어려운 도시입니다. 한때는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대구 사람들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대구의 특산물은 뭐다? 대구의 특산물은 대통령이다. 문화적으로 대구가 어떤 도시다? 대구는 이상한 도시다. 시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도시다. 요거는 누가 했나 하면은 기형도라는 시인이 죽기 전에 한 말. 그러니까 대구는 대통령을 매우 여러 분을 배출했고 또 문학적으로 시인들이 많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대구를 고담도시라고 해서 아주 보수 꼴통 수구도시로 지칭되고 가장 최근에는 대륙주라는 말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륙주? 아니요. 대구의 60대 주부 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어서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 요게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전체적으로 대구가 이제 이런 도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문학이라는 게 우선 우리가 대구 지역, 광주 지역, 부산 지역 하는 공간적 의미의 지역문학 있으니까 어디든지 다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1980년대에 지역문학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광주 같으면 5월시 문학동, 부산에 참 대구에 우리 분단 시대, 대전의 삶의 문학하고 이런 또 마산의 마산 문학 같은 이런 각 지역의 문학 조직들 또 애국들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지역 문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의 한 하위 단위로서의 문학을 하는 단위 정도로 보고 그 당시 한참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던 민족 모순이라는 것 있잖아요. 외세 문제, 또 계급 모순이라는 거, 빈부 문제라든가 재벌 문제 이런 걸 또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도 서울 독점 문화를 어떤 식으로도 이제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논의하고 했던 게 지역 문학이다. 이걸 크게 두 가지 개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줄에 보면은 1930년대에서 백기만, 이상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1930년대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소설가예요. 또 뒤에 현진건까지 나오는데 근데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공부 노는가 이거 유명해서 엔간하면 우리 중등 교육 받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육사 아시잖아요. 안동 출신이긴 하지만 이분이 대구에 있는 교남학교, 지금 대륜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에 이제 시비도 있는데 출신은 안동이지만 실제로 생활은 대구에서 훨씬 많이 한 그런 이제 이육사 시, 두 분 다 저항시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장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월 이장이라는 분으로 아주 굉장히 감각적인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고양이로다라는 나는 고양이로다라는 그런 시를 쓰고 29살 때 자살한 그런 아주 독특한 시인이고, 현진 거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빈처라든가 운수 좋은 날 같은 그런 시이죠. 한국 단편문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대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백기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 이상화나 이육사나 이런 분들은 다 해방이 되기 전에 작고를 했어요. 근데 백기만 이분은 실제로 이상화라든가 고월 이장희를 발굴하기도 하고 대구에서 상화와 고월, 본시 뿌리는 사람들 같은 그런 매우 기본적인 이 책들을 여러 권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양주동, 이장희, 유엽 같은 사람들과 금성이라는 문학 동인도 만들고 했는데 이분은 해방되고도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분은 해방되면서 이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소위 말하는 영영 쪽의 민주주의 민족전선 혹은 근로인민당, 건준 이런 쪽을 다니고 나중에는 대구에 보면은 서상일이라는 동암 서상일이라는 아주 큰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승만이랑 이렇게 대결했던 그분 밑에서 그분 밑은 아니고 그분과 같이 소위 말하는 혁신계 운동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활동을 못하고 또 외면되고 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실제로는 이분이 좀 문학사에서 좀 높게 재평가돼야 되는 그런 분인데 상대적으로 이육사나 이상화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대구 고보, 지금의 경북고등학교와 와세다 대학을 다녔고 한글저항운동으로 징역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1940년대 죽순이라는 동인지가 있습니다. 물 한 잔 좀. 이 죽순이라는 동인은 말 그대로 이제 대나무 죽순인데 이거는 해방 이후 처음 나온 전국에서 처음 나온 문학 동인지로 유명한 겁니다. 이윤수라는 시인이 이걸 만들었고 발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박목원이나 유찬 이런 분들이 발표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육사나 이상화 같은 이런 분들이 다 해방이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대구 지역의 문학은 큰 흐름이 볼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죽순이라는 이 동인이 그냥 순수 문학 지향하던 동인인데 일단 시기적으로 이제 해방 이후에 처음 나왔다는 게 의미 있는 정도고 큰 반향이 없고, 그 다음에 1950-60년대는 우리가 잘 아는 신동집이라는 시인하고 김춘수, 유치환 이런 분들이 좀 대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좀 얻었던 그런 시인입니다. 이 중에서 신동집이라는 분은 대구 출신이고 또 대구의 계명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김춘수와 유치환은 통영분인데 김춘수 선생은 경북대와 영남대학에서 자리를 잡았고 유치환은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분이어서 이분들이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문학적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제자들이 그 이후에 70년대 대구 문단을 이끄는 시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 자기가 배운 선생님들이
이제 김춘수는 소위 무의미시, 순수시이고 또 신동집 선생 같은 분은 또 동양의 유형, 그래서 동양서정 뭐 이런 거니까 그 또 시대 상황도 60년대 그 군사 독재 정권이고 하니까 이 문학 자체가 순수 문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1960년대까지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제자인 제자들로 만들어진 게 자유시동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 이하석, 이기철, 이태수, 뭐 이동수 이런 분들은 현재 한국 시단에서도 굉장히 이름 있는 중견 시인으로 중견을 넘어서 이제 거의 원로급으로 들어간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근데 이분들은 뭐 시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동인지를 보고 앞부분 해놔서 이분들의 문학적 지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약간 그 뭐 에피소드 같아서 1980년대 되면 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1979년도 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 씨의 쿠데타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만 박정희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던 영남대학교라는 대학이 주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무주공산이 되면서 이때 서울에서 이렇게 유능하고 또 진보적인 성향 때문에 학교에서 해직된 대학교 해직 교수들이 대거 영남대학교로 오게 됩니다. 그게 오게 된 이제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하시고 영남대 주인이 바뀌면서 이인기라는 영남대 총장이 오셨는데 이 이인기라는 총장이 이수성 전 국무총리의 아버지랑 뭐 동경제대 동기인가 뭐 이런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성 총리의 동생이 이수영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했던 근데 이수인을 영남대 교수로 데리고 와서 처장을 시키면서 이수인이 서울고 서울대 정외과 출신인데 이 라인을 통해서 대거 들어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민중문학을 주도했던 연문문학평론가 그 다음에 이 녹색평론을 했던 생태주의의 뭐 대부라 불렸던 김종철 교수 그 다음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그 다음에 현대미술 특히 현대미술관 관장도 하고 했던 리얼리즘 미학이론가 김윤수 그 다음에 황석영의 장길산의 뒤에 그 자료를 제공했던 조선 후기사의 대가인 정석종 그 다음에는 산체스의 아이들 등 해서 청년사에서 많은 책을 좋은 책을 번역했던 박형수 이런 이 서울에 있는 이 좋은 교수들이 대거 대구 영남대 문과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구에 오면서 대구가 완전 순수 문학, 순수 문학의 본향이다시피 했는데 약간 한 귀퉁이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이런 지식인들의 영향으로 대구에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문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거기 보면은 분단시대라는 문학동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가 김용락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배창환이라든가 도종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텐데 물론 도종환 이분은 대구 사람이 아니고 청주 사람인데 어째 대구랑 연결이 돼서 우리가 같이 분단시대라는 동인을 만들고 이 도종환 시인은 이 분단시대 1집의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단시대를 같이 처음 창간한 동인으로서 우리 분단시대가 한 가장 큰 역할이 도종환과 같은 아주 걸출한 대중시를 발굴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분단시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이 분단을 해소하자 뭐 이런 걸 가장 큰 문학적인 모토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쭉 활동을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대구는 아까 전에 정치적인 뭐 성향도 좀 이야기했지만 8대2 정도로 보수와 개혁 세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 그다음에 대학이라든가 언론을 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대학, 종교, 언론 모두 다 이 보수주의자들이 이게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순수 보수의 그냥 아성이다. 문학도 다 이제 순수 문학인데 분단 시대라든가 한국 작가회의 대구 경북 뭐 지회라는 대구 경북을 합쳐서 한 170여 명 있는 이런 조직 정도가 그나마 약간 다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는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 싶은데 여성 시인, 그 다음에 수필 이렇게 대거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백화점 문화센터 출신의 시인 수필가, 특히 여성 시인 수필가들이 대거 문단에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여성 시인들이라든가 수필가가 많아지는 그런 전국적인 현상하고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허락받은 15분까지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활발하게 이렇게 시간까지 맞춰주시고 간단 명료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토론 우리 연달아서 우리 두 분 중에서 이복규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공이 고전문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문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시간도 다 지나갔는데 사양할 테니까요. 예. 먼저 하시고 시간 나오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셔요. 하셔요. 저는 전공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분은 간단하게 10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저건 이제 김용남 그 시인의 그 이제 여러 가지 대구 지역 어떤 문학의 이제 어제와 오늘 또 미래에 관한 것에 말씀을 좀 들었는데 상당히 감명하면서도 이제 대구 정신의 뿌리를 이제 잘 어떤가 알게 해주는 그런 발표였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역시 아까 분단 시대를 소개 좀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대구가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중앙 중심의 어떤 거 좀 문화, 또 중앙 중심의 출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되어 있었을 때 분연하게 좀 이루어져서 이렇게 새로운 아니다는 엔티테제를 좀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전범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김영락 선생의 발표는 대구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대통령을 배출한 항상 어떤 그런 도시로, 이런 도시로부터 좀 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뭔가 살아있는 정신의 도시, 우리가 뭐 살아있는 그 비판적인 살아있는 도시로 이제 이렇게 또 한편으로 탈바꿈도 해야 할 때 대구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좀 전해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대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948년도에 이제 그 대구 지역 철도 노동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뭐 요즘으로 파업을 했는데 파업이라고 하는 거가 단순히 파업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그 외판 자본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거 좀 의존했던 세력들이 이제 여기를 그대로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좀 더 이렇게 어떤 좀 효과적으로 이제 경제도 좀 분배를 해야 되고 또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이렇게 좀 하셨는데, 그거가 이제 그 일에 대구가
아마 1960년대 같은 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거 살아있는 정신은 거점 도시였다고 하는 그런 점들을 환기하면서 대구의 이제 그런 정신 우리가 좀 회복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이제 균형을 갖추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것 도약을 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좀 출판하고 관계된 어떤 거 그런 말씀도 좀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 김영락 선생 자신도 보시면 이제 우리 문단에서 이제 사람문학이라 하는 게 종합문해지인데요. 종합문해지인데 현재 이 문해지가 지금 처음 나온 지 한 90년대 초쯤이 나온 94년 4년 나온 적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100호를 훌쩍 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주광지에서도 부침한 문해질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좀 어떤 거 이제 사람 문학이 이제 넓게 뿌리를 좀 내리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출판사들이 하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출판사들이 이제 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출판사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 인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좀 부산보다는 적지만은 아무리 소득이 적다 조금 어떤 거 이제 광주하고 비까비까 하긴 하지만은 인구가 230만에 커다란 어떤 그 시장을 좀 갖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구 이제 문학과 출판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이런 뭐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우선은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문학 배우시고 출판활동도 해 오셨는데 지금 우리 아까 발표에서 보면은 대구 출판지원센터가 이제 지역 출판지원센터가 아마 올해로 봐서는 이제 중앙의 어떤 거 좀 컨트롤 센터라든가 또 그런 것이 이제 기능이 이제 제공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좀 편유하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 우리 생각에서는 대구를 비롯한 지역적으로 어떤 건 출판 지원이 확 떨어지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든가 좀 이런 생각 좀 들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구가 이제 전자출판단지가 10년 이렇게 매년 온전하고 있는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사람문학이라든가 학위사라든가 이런 출판사들이 이제 발전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대구가 출판이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존재해 갔으며 발전해 왔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김영락 선생님이 참 어떤 좋으신 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에 이제 이렇게 조금 계속해서 이제 어떤 발을 들여놓고 그쪽에 기울게 다시면은 지금도 이제 뼈질 몇 번째 이렇게 가셨을 분인데 대구에서 어떤 거 잡혀가다시피 하시면서 계속 기업을 지키면서 이렇게 좀 우리 민주주의라든가 좀 어떤 거 좀 민심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큰 노력을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라 그러면은 뭐 대통령을 발굴하는 것이 또 어떤 거 보수 이런 어떤 거 좀 수구보성의 이제 뭐 안 되면은 뭐 하시는 분이 대구 이제 서문시장에 와서 그냥 컨설로 한번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어떤 거 뭔가 지시서 올라가고 이런 어떤 거 손쉬운 어떤 거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려면은 대구, 부산 특히 이제 부산 중에서도 대구가 이렇게 좀 뭔가 모습 새롭게 탈바꿈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대구를 어떤 거 좀 뭔가 자나 우나 이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나라 어떤 거 좀 이런 대구를 올바른 이상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없겠는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김영락 시인께서 전에 이제 또 한류문화진흥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국제문화 이제 진흥원 이렇게 문체부 산하 그런 기관을 하셔가지고 거의 한 4년여 동안 이제 어떤 우리 한류 문화를 애국어로 이렇게 많이 소개도 하고 또 한류 문화 같은 거 이제 모습을 일신하는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같은 요즘 출판이라든가 또 문화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오늘로 이 길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건지 이런 데서 어떤 거 고견을 빌려주시면 이제 우리 출판이라든가 또 법무출판에서 출판을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이렇게 좀 큰 귀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야죠. 시간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10분 동안. 제가 고전문학이기 때문에 제 관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이 경북의 안동 그리고 예천 그리고 울진 이 세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여성문학이 있어요. 그게 한글 제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정말 희한한 경우지요. 그 지역의 여성들만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인의 영전에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긴 것은 거의 막 두루마리가 6m짜리 두루마리 읽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는 거예요. 그런 그 남성들은 꿈도 못 꾸는 그 형식적인 그런 그 추모사도 아닌 제문을 읽고 말았던 것인데 여성들은 자기들의 정서를 담아가지고 고인과의 그 고유한 그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기에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 입력하고 있는 건데 그것과 연관해서 혹시 대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구 지역 여성들이나 남성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는 장르가 있는지 아니면 같은 시라 하더라도 대구 지역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작품이 있는 예를 들면 전북으로 말하면은 최명희 여사의 혼불 같은 거 그 남원 지역 그 지역의 문화를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미완석이지만은 그런 것은 있는 것인지 제가 들으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대륙주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대학까지 나와서 대구를 상징하는 여성으로서 대구에 대해서 좀 정리정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광주는 우리 광주 사태도 일어나고 해서 참 많은 국민이 강주를 이해하고 또 저 자신도 강주 조선대학에 매주 강의를 나가보기도 하고 충청도에서 내가 또 참 여러 가지 활동도 해봤지만은 진짜 고향인 대구를 위해서 내가 뭘 했던가 생각을 하면서 대구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기사 선생님이 정말 그 출판사를 지키면서 논어에 나오는 우리 배우고 생각하고 이런 하기사를 만드시면서 대구 백인 얘기도 쓰시고 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김용화 시인이 오늘 옆에서 발표를 하신 거 보니까 이 사람 대구 사람 아닌데 싶은 정도로 씩씩하고 화통화통하고 막 탁탁 거리고 이러셔요. 그래서 나는 대구를 뭐 대통령이 많이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최근에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떤 여성이 대구는 가서 일본으로 가라 이런 멘트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대구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대구 사람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구매일 영남일보에 언론인을 하실 때 걸핏하면 신문사를 때려치고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만큼 대구가 방골 지역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 아버지는 교수님이었는데 내 친구랑 그 지하실 서재에서 맨날 숨바꼭질을 하고 놀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그분이 지하실에서 무전기를 해갖고 간첩이다. 그래서 신문에 나서 그 사람이 그 며칠 뒤에 사형을 당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붙들고 간첩 아니라고 무전기 없다고 내가 그 집을 사서지 안다고 책만 읽고 없다고 근데 며칠 뒤에 죽었어요. 내 친구가 몸이 약해서 내가 그 집을 사주고 숙제도 갖다 주고 했는데 대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6.25 때 모든 비난인이 와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인 플랫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난 어릴 때 양주동 박사도 많이 봤어요. 양주동 박사가 나보고 귀엽다고 자기가 국보라 그러면서 그분이 국문학자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영어가 좀 딸려가고 양주동 박사가 우리 집에 와서 영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정섭이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대구 문화원을 통해서 이정섭이가 그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대구가 너무 많고 문화 행동도 많고 너무 보건데 이게 이제 수도권이 이제 복원되면서 확 쏠리듯이 계몽사 사조 뭐 다 출판 오양도 그 출판하던데요. 사조도 다 출판하고 그 출판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출판을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저자의 생각을 출판을 통해서 책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거죠. 출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출판이라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원소스 멀티뮤즈는 문화 콘텐츠 미디어 발전에도 가장 핵심이 출판이에요. 그래서 대구 사람은 이 출판사가 엄청 많았어요. 한집 건너서 계몽사집 아들 무슨 이러고 놀았어요. 우리 어릴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친정도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서울로 내가 대학 때 다 가버렸어. 대구를 지키는 순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아 정말 저 사람들은 왜 대구에 있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전 국민이 다 서울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 근데 제가 요즘 제가 지역발전 이런 생각하면서 아 대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왜 선거 때마다 서문시장에 가서 그렇게 울고 막 그렇게가 보수를 집결하고 광주는 왜 그냥 뭐 저기 그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남남 갈등을 우리가 해소하는 데는 광주 저는 전라 사람하고 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구 와서 강의를 별로 안 해요. 이 영원함을 끌고 갈 우리 여기 여성들 많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머리가 세뇌돼 갖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고 진보를 용서를 못해. 근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필요하겠어요. 며칠 내 친구 아버지 같은 경우 졸지에 간첩이 돼가 죽고 말이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70년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 영원한 패권주의를 없애고 어울려서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대구를 이해하고 광주를 이해하고 그래서 저는 지역 문화에 대한 거 대통령 특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장 앉아가 뭐합니까? 사실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김병준 씨고 그전에 손영재 씨고 그 다음에 신대평이 하고 제가 이렇게 미팅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하냐 바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끌어붙여갖고 정치 잘하실 것 같이 생겼잖아요. 정치적으로 움직이든 뭐 문화적으로 움직이든지 우리가 대구의 정체성을 더 좀 정확하게 짚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토론이 너무 소중하고 저는 귀한 토론인데 제가 사회자로서 너무 긴 말을 했는데 플로에서 두 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저분들한테 답을 해야 되는데. 두 분만 하고 두 분만 발표하시고 통합 정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원경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구를 변화시키는데 오늘 여기 법무 포럼이 이렇게 오신 것 이게 대구 변화의 아주 중요한 계기라든가 촉진이 된다고 봅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토론하나 이런 컨퍼런스를 많이 하면 아주 좋은 거고 그런 점에서 아주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수님 우리 아주 고전에 아주 큰 업적을 많이 남기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면 제가 다 검색해서 다 봤습니다. 무서워라. 아주 뭐 문학 쪽에 고전문학 쪽에 큰 업적을 중요한 소설을 발굴해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제가 안동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동
봉화, 영주, 예천, 의성 이쪽 지역에는 잘 아실 텐데 내방가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쪽 영남 지역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여성들이 하던 이제 그런 게 다른 지역에는 없고 또 그게 지금은 사실 내방가사 연구자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권영철 선생이라는 분 돌아가시고 없는데 지금 재문이 그 지역에서 또 나서 입력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런 건 이 아낙네들이 여성들이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서사 구조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그런데 대구 경북 쪽의 문인들로 보면 대구는 특히 이제 소설가 지금은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객주순 김주영 청송 사람이잖아요. 이문열 영양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경상도 북부 지역 출신들인데 저도 시를 쓰지만 제 시도 뭐 이제 짧은 이야기 시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이 많아요. 이야기도 잘하시고 온갖 이렇게 서사가 아주 능한 분인데 그런 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듣고 자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진화하거나 발화해서 혹시 소설가 큰 소설가들이 이제 뭐 김동리 선생도 그렇고 뭐 다 이쪽에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우리 박몽구 선생님 질문에는 우리가 어떤 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벌어지면 쟁송이 벌어지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받는 걸로 끝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최종 심급은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대구에 뭐 전자 뭐 출판이 어쩌니 무슨 출판 이거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정치적으로 지방 분권을 해서 지역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또 지역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안 가고 지방에 있어도 먹고 살만하고 폼도 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구도 교육도시잖아요. 대구에 중고등학교가 400개인데 이 중에 저는 수성구에 있는 이 뭐 아까 전에 우리 김상진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성구라는 데가 이 부자 동네인데 여기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서울로 다 가는 거야. 옛날 우리 박 원장님이 경북대학 1회로 다닐 때는 굉장히 명문이거든요. 랭킹 뭐 서울대 다음에 경북대 해도 될 만한데 지금은 경북대학이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애들이 다 서울 가면 여기 누가 있냐고. 그럼 여기 또 뭘 먹고 사냐고. 질이 노동력의 질이 확 떨어지고 인재들이 하나도 없으면 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 되지 않다면 그럼 결국 뭐야. 아무리 뭐 전자출판이 필요 없고 이게 지방 분권하고 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뭐 이렇게 저는 진짜 한강 이남에 있는 대학은 다 공짜로 다 다니게 하고 뭐 서울대학은 지금 등록금에 곱하기 10을 받아야 돼.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 사는 집 애들 모아놓고 정부 예산으로 확 지원해가지고 등록금도 코딱지만큼 받지. 그 뭐 법인이라고 예산도 엄청 주지.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야기가 막 긴데 그런 데 대한 생각들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야 출판도 되고 뭐 책도 사고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요새 대구 출판계는 하기사가 이제 개시석하는 게 아닌데 가장 아주 활발하게 좋은 책을 많이 내고 또 함티제라는 또 출판사가 또 좋은 책을 좀 내고 그 다음에는 뭐 이학사라고 옛날부터 철학서적을 좀 내던 출판사가 그 다음에는 출판이 없어요. 다들 그냥 뭐 돈 받고 찍어주고 뭐 참고서 찍어주고 뭐 이게 있는데 여기에 출판산업단지 뭐가 있음들 뭐 같은 무슨 의미가 책이 그 여기 교수들이 이제 말하자면 저자인데 라이터인데 이 교수들도 지방에서 책을 안 내는 거야. 다 서울에 가서 내는 거야. 그러면 독자들도 서울에서 나온 책이라야 좋은 책인 줄 아는 거야. 이 교수들, 이 라이터들이 다 서울 출판사 활용하지 지방 출판사 안 하니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온갖 돈을 아무리 퍼붓고 아무리 뭐 세종대왕이 나타나도 안 되는 게 정치적인 이 시스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심하시고 또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8시 37분에 우리 두 세미나를 다 끝내고 오늘 한 얘기는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가지면서 지역 발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다 같이 박수! 우리 오늘 이 자리를